안녕하세요. 메토잉글리시 소영쌤입니다. Part 4 수동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동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동인 상태라는 게 뭐냐? 주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또는 당하는 것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우리가 영어로 옮기게 되면 passive, 수동적인 이란 의미의 형용사, 그리고 voic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passive voice, 수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목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라는 건 내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의 의미 차이이지 시제, 즉 이 행동이 현재 일어나는지 과거에 일어나는지 미래에 일어나는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와 시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수동태와 시제를 함께 합쳐서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동태라고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온 1형식에서 5형식의 문장들은 능동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몇 형식부터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3형식의 목적어 하나 있고요. 4형식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고 5형식에도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는 능동의 문장에서 그 목적어를 주어로 바꿨을 때 목적어 입장에서 행위를 당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We use the internet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한다. 자, 이 문장은 원래 몇 형식인가요? 우리는 주어, 사용한다, 인터넷을 이라는 목적어가 하나 있는 3형식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은 능동태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주어가 인터넷을 직접 사용하는 행위를 직접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을 주어로 빼서 인터넷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다만 인터넷 입장에서는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사용이 당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사용한다가 아니라 사용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러려면 use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이 use를 수동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없던 비동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형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과거분사가 뭡니까? 오른쪽 표를 봅시다. 동사에는 세 가지 변화 형태가 있죠. 원형이 있고요. 과거형이 있고요. 과거분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거분사형 우리가 현재 완료 만들 때 한번 활용을 했었고요. 수동태를 만들 때 한 번 더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work, worked, worked 규칙 변화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build, built, built라든지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3단 변화는 반드시 입에 붙여서 외워주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 번째 것까지 익혀줘야 현재 완료라든지 수동태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분사에는 시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시제를 가져가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원래 문장에서 use를 보시면 시제가 현재죠. 그 현재라는 정보를 is가 가져가서 인터넷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에 수일치를 하면서 시제가 현재인 is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인 is와 use의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과거형이 아니에요. 시제가 없는 과거 분사형 used가 합쳐지고 그리고 원래 문장 능동 문장에서의 주어 우리는 우리에 의해라고 해석이 바뀌면서 전치사 by를 달고 뒤로 가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은 이 주어가 됐죠. 그래서 주어 표시하고 사용한다, 능동일 때 사용한다였던 3형식 동사 use를 수동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is, used를 합쳐서 3형식의 수동태라고 표시를 해주고 뒤에 주어는 by 뒤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by 뒤에 들어갈 땐 we라는 주격이 아니라 전치사 뒤로 들어갈 땐 목적격인 us로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목적격이라고 써봅시다. 그렇게 되면 전치사인 by하고 뒤에 명사가 합쳐져 있는 전치사 구 우리가 괄호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수동태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동태의 형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요. 수동태는 비동사와 과거분사의 형태로 주어의 수, 즉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시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제를 가져가는 친구는 비동사였습니까? 과거분사였습니까? 그렇죠. 과거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 세 번째 걸 항상 써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 시제의 정보를 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에서 수와 시제를 둘 다 가져가 줘야 됩니다. 자, 능동문장일 때 children love them. 아이들은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사명식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능동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어가 되면서 그들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 의해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they가 주어가 되면서 자, them일 때는 목적격,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them, 그들을 이라고 써주고 그 친구들이 다시 주어로 나올 때는 주격인 they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love의 시제가 현재이니까 비동사는 복수이면서 현재인 are를 써주고 love의 과거형이 아닌 과거 분사형 loved로 바꿔주면 are loved를 우리가 3부의수로 분석할 수 있고요. 아이들에 의해서 그럼 행위자는 by children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 by 행위자는 늘 쓰는 것이 아니라 by us, 우리에 의해서 by people,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처럼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 사람일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자, 우선 여기 1번부터 다시 보면요.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것이 수동태의 주어로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써보자 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m이 목적어일 때는 목적격인 them이었다가 주어로 바뀌면 they라는 격을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어인 복수가 they가 되었으므로 동사는 are과 동사 내가 쓰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동사의 과거 분사를 합쳐서 사용합니다. 비동사를 꼭 잊어먹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능동태의 주어는 그러면 수동태의 목적어로 들어가는데 수동태의 목적어라는 의미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by 뒤에 행위자가 들어간다. 능동태였을 때의 주어는 by를 달고 뒤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석할 땐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해석은 아이들에 의해서, by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build하고 it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선 능동태 문장에서 사명식 이상이어야 목적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게 바로 수동태죠. 그래서 1형식, 2형식으로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능동태 문장 그들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집을 짓는다. 그들은 집을 짓는다. 그들의 입장, 즉 주어의 입장에서 집을 짓는 행위는 능동이죠. 그런데 house가 주어가 되면 집은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is built 수동태로 바뀌면서요. 사명식인 build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어는 by 뒤에 목적격 the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한 번 더 확인하실 거 build가 그냥 원형이니까 현재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비동사를 만들 때 꼭 시제를 가져가야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build가 현재니까 비동사도 was나 were가 아니라 단수인 그리고 현재인 is를 써준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t으로 한번 해볼게요. He eats apples every morning. 자,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그가 주어죠. 사과를 먹는다. 사명식 매일 아침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왔고요. 사과를 먹는 행위를 그가 주어일 땐 능동인데 사과가 주어가 되면 사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지 않고 먹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올 건데 비동사 부분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시제 위를 보니까 s가 붙었어요.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 주어가 있을 때 붙는 거죠. 그래서 현재이면서 주어가 app을 쓰면 복수로 바뀌었으니까 복수 현재인 are로 바꿔주고 그 다음 it의 3단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it, ate, 그리고 eaten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과거 시제를 갖고 있지만요.
요 친구를 갖고 오는 겁니다. 수동의 의미만 있는 eaten을 가져온 뒤 are eaten 합쳐서 삼형식의 수동태다라는 거 밝혀주고 행위자였던 he는 by 뒤에 목적격 him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전치사구 이렇게 묶어주고 매일 아침이라는 부사구도 한 번 더 묶어주면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 위로 올라가 보면요. by 뒤에 행위자가 올 때 by 이외에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be interested in 하고 한 세트처럼 입에 외워주시면 가장 좋고요. 해석도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기 때문에 in 뒤에 나오는 명사가 꼭 행위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동태 2대 be interested in 하면 in 뒤에 나올 명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be surprised at, be surprised by 하게 되면 by나 at 뒤에 나오는 명사에 놀라다 라는 해석이 된다는 걸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어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봤을 때 그게 직접 하는 동작이면 능동태이고 주어가 동작을 받을 때는 수동태를 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use라는 동사를 사용하되 we use energy를 해석해 봤을 때 우리라는 주어 입장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능동이 되면서 해석은 사용하다 라고 되는 거고요. 문장을 만들 때도 비동사 올 필요 없죠. 동사 하나에 시제를 바로 결합시켜서 삼형식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use의 시제는 현재죠. 그런데 에너지가 주어입니다. 에너지는 우리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 use가 현재니까 비동사의 현재를 가져오고 used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써서 3부의수 우리에 의해서 we가 us라는 목적격으로 들어왔죠. make를 활용할 때도 주어가 he고요. 그는 매일매일 케이크를 만든다. 그가 케이크를 만드는 행위는 능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케이크 입장에서 즉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수동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3부의수라고 적어주고 by him 그에 의해서 매일매일 수동태의 문장이 만들어졌죠.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의 능동관계, 수동관계. 그죠? 자, 별표를 보시면 수동일 경우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위에 문장을 보세요. 능동일 때는 목적어가 있지만 그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그 문장에는 목적어가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다만 능동일 경우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다를 먼저 보시면 초대하는 거는 능동이죠. 그래서 Mabel이라는 주어가 초대를 한다 그러면 능동일 때는 그냥 동사의 시제를 넣어서 현재 시제를 넣어줬고 Mabel이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 원형에 s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목적어 제레미를 바로 붙여주면 되는 게 바로 삼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받다 내가 초대를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에 의해서 초대를 받게 되는 거니까 제레미 입장에서 수동태로 is invited 만들어주고 Mabel을이 아니고 Mabel에 의해서니까 by Mabel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분석은 3부의 수 BPP가 아니라 자, 선생님이 PP라고 한 것은 과거 분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에 PP가 같이 있어야 수동태죠. 능동태의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비동사 필요 없고 동사의 PP 형태가 아니라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시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는 동사들이 보실까요? 1형식이나 2형식 동사, 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목적어를 주어로 뺄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뺍니까? 그죠?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1형식 go, 가다, seem,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2형식 동사. 대표적인 예시가 나와 있죠. 감각동사, 상태동사 둘 다 몇 형식 동사였습니까? 2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2형식 동사와 1형식 동사들은 수동태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